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 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 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꿈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네, 11월 6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일보 일면 단독 보도로 보여집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를 교체할 방침을 청와대가 확정한 모양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오늘 일면에 실렸습니다. 예.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연내에 국민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내각으로 정부를 일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새 내각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차례 사의를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또 밝혔던 정홍원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 뭐 이 얘기인가요? 글쎄요. 당분간 더 해달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예. 유임하는 걸로 저희는 그때 받아들였는데 교체하는군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정홍원 총리 적임자는 아니어 보입니다. 그저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설전 벌이는 그 장면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예.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지만은
아니, 그 사전에 질문지도 안 주고, 경제부총리한테 그 물어볼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후임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론됩니까? 네. 후임으로는 육선 의원을 지낸 홍사덕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 사람이 그 지난 2012년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서 정세균 후보에게 진 그런 홍사덕 전 의원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지요.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선 의원으로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홍사덕 의원 같은 경우 70대고요. 예. 이렇게 노장들을 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김기춘 실장하고 말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예. 정웅원 총리도 70대고요.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쉬었던 정웅원 총리 아니겠습니까? 건강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교체의 그 방침을 확실히 굳힌 것 같다라는 보도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 입법부 여당 원내수장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분을 행정부, 대통령, 다음인 국무총리로 갖다 앉힌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006년 당시 정세균 원내대표, 그 당시 임시의장직도 겸임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정세균 의원이 참여정부 때였죠. 2006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어요. 예. 그때 야당에서 문제 삼았거든요. 당시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내각 발표를 놓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발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 개각을 본 사람은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가 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개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는 개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예측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예. 이번 개각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지를 보여주고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각도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학법 처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정세균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개각도 사학법 날치기 처리의 연장선상이라고 본 것은 아닌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진짜 총리로 발탁이 된다면은 지금 야당이 별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논평을 발표하면 되겠네요. 홍사덕 이완구가 새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고요.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 교육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교사 행정직원 등 449명을 유럽 등지에 보냈다. 이처럼 최근 지방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바닥났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 어린이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교원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배정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 없다며 정부 지원 요구한 교육청들 복지 포인트 해외 연수 교원 관련 예산은 펑펑. 예. 이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예산 없다며 재검토 요구한 새누리당 4대강 자원외교 토건 예산은 펑펑. 예. 금액을 비교해봐도 어디다 펑펑을 써야 될지는 딱 결론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예산이요. 누리과정 예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상급식 포기하고 다
누리과정 예산에다 투입한다 하더라도요, 모자랍니다. 예. 지금 뭐 교원들 연수 보내고 복지 포인트에 썼으면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금액적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당 무상급식 재검토 착수.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면서 조만간 당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신호탄을 날린 셈인가요? 뭐 뒤따라서 여러 지자체,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우리 무상급식 예산 지원 못하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실태보고를 지시한 거는 뭐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단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거죠. 예.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무상급식의 3배 아닙니까? 예. 예. 무상급식이 되겠군요. 무상급식. 예. 무성의한 급식. 자,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나섰던 학교 무상급식 반대. 이번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앞장섰는데요. 4년 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편복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기했던 무상급식이 또다시 정쟁에 휘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무상급식 논란은 홍준표 지사 이전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재원을 각급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부터 비롯됐는데 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다가 무상급식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죠. 교육부는 애초 기획재정부의 2015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 2천억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일거양득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보는 것이 일단 야당의 어떤 복지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수도 있고요. 예. 아울러 재정이 모자란 거야 뭐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에 쓸 예산을 이곳에 가져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또 이렇게 실천이 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겨냥한 그런 무상급식 무력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헌을 진짜 하게 된다면 예. 그 오세훈 시장은 이제 주민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개헌 때 무상급식 가지고 국민투표를 한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찬반 결과에 따라서 이 박근혜 정권이 거취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0년에는 무상급식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확실한 재원 조달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찬성했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은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을 조달하느냐라는 물음이 생겨났다면서 이 틈에 정부는 예산 부족 문제를 활용해서 보편복지를 압박하려는 정무적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한겨레 3면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 서민, 이걸 챙기는 새누리당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던히도 많은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러나 그 약속들 대부분 다 무위로, 약속 위반으로 귀결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안, 뭐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안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질 것인가, 신뢰에 대한 그런 의문에 직면해 있는 상태지요.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보전금 지급 규정 삭제 같은 공무원한테 불리한 핵심 개정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무원 연금 재정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국 공무원 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도둑 개정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파산해도 정부가 안 도와준다. 네. 이 얘기죠. 너희들의 불행일 뿐이다. 뭐 이렇게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연재욱 소장, 욱도경 준장, 이 두 사람은 국군 사이버 사령관을 지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연재욱, 옥도경 두 사이버 사령관이 지난 대선 당시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댓글 대응 작전팀이 대폭 강화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입수한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연재욱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매일 오후 5시 본인 집무실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만든 특정 정치인, 정치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사항을 지시했으니 당연히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겠죠. 다 알았다는 겁니다. 군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이 정식 보고 개선을 밟아 이루어진 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두 사령관만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하고 그 윗선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군 검찰 수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윗선도 보고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그 의혹도 커지게 됐습니다. 그 윗선이 누굽니까? 김관진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하고 김관진 실장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행태가 말이죠. 경향신문 3면을 본 말이죠. 이번에 옥도경, 연재욱 위로는 뭐 아무도 관여가 안 돼 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수사 결과 발표 때마다 말 바꾼 군, 이런 제목의 기사를 오늘 경향신문이 3면에 실었습니다. 군은 처음부터 사건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그런 의혹을 자아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지요. 예. 댓글 달았던 사람들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다가 사령관이 그냥 뭐 방조했다, 이렇게 또 슬쩍 말을 바꿉니다. 사령관이 방조했다면 개인적 일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번엔 또 사령관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예. 사령관이 관여했다는 말은 사령관이 방조했다는 말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또 당연히 개인적 일탈일 수가 없는 거겠죠.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 때마다 말을 바꾸는 군, 이 군의 이번 발표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한 번만 더 발표하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발표를 하면은 예. 그 윗선까지 보고를 했다. 두 번 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중앙일보 7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분을 뭐 여당도 야당도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요. 관련한 인터뷰가 잠시 후에 또 있긴 합니다만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호 씨가 있습니다. 예. 반기호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반기문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기문 측근이라는 사람이 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고문 찾아가가지고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갈 생각 없다, 야당에서 활동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반기문 측근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라고 반기문 총장의 둘째 남동생인 반기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있는데요. 예. 그 올 초에 그 반기문 총장과 이 반기호 씨 사이에 전화 통화 내용을 이렇게 중앙일보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반기호 씨가. 예. 반기문 총장이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반기호 부회장은 형님에 관한 책이 30권 넘게 나왔고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반기문 총장은 절대 부화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너희들부터 말 조심해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형님은 단언컨대 정치할 생각이 없다. 대선 얘기 불쾌하지만 모른 척한다.
예. 관련한 책 30권 봤는데 하나같이 엉터리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남동생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경남기업 고문이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보성파워텍 부회장인데 네. 기업인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 보면은 예. 또 만약에 반기문 총장이 대권 도전하고 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주변에 꼬일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희 개인적으로도 좀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일단 본인의 어떤 참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정도인데, 반기문 총장,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온다면은, 과연 그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족적이 있었는지, 이거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것 말고는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잠시 후 인터뷰를 준비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10면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조간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직원이 상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했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권위 직원인 한 여성은 지난 9월 30일 같은 부서 상관인 두 사람으로부터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A라는 그 상사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 여성의 귀에다 대고 아무개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고, 회식 자리에서 몸을 기대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계속하고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B 씨는 회식 날 늦은 밤에도 3차를 가야 한다면서 이 여성의 손을 꼭 붙잡고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곧바로 진정을 제기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네. 더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방치위원회입니다. 현재 상태는. 예. 인권에 대한 이 교육은 사실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이 들어서 하면 참 늦습니다. 근데 이 부산의 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인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예,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부터 밥을 먹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의 희읍초등학교, 이거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희읍초등학교는 지난달 28일 국어와 수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2학년의 한 학급 담임인 50대 여교사는 시험 전 학생들에게 두 과목 모두 100점을 맞으면 일주일간 급식을 가장 먼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급 학생 22명 가운데 2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4명에서 5명인데요. 약속대로 가장 먼저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교장이 교사에게 시정 지시를 하면서 중단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비교육적인 성적 줄세우기 관행. 예, 이게 사실 초등학교에서까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2학년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9살짜리들한테 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 선생님은 그 반 성적 평균이 1등이면 점심 때 가장 먼저 밥 먹고 그러는지. 예. 그렇게 해야죠, 자기도. 자기도 그렇게 해야죠. 막 나가는 김문기, 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이런 제목의 한겨레 10면 기사가 있습니다. 이 상지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변석도 씨와 임기가 끝난 이영숙, 한희연 씨 등 이사 6명은 이사회를 지난 4일에 열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자를 김문기 씨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상지학원과 전신 청암학원은 별개의 법인이 아니며 청암학원의 설립 당초 임원은 원홍목 등 8명이라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1981년 김문기 씨 쪽에 속아서 김문기 씨 등을 설립자로 바꾼 정관을 인가했다가 2000년에 원홍목 씨 등 8명으로 바로잡는 정관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김문기 씨와 김문기 씨 측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정관을 김문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김문기에게 2차적인 이니셔티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설립자를 내쫓느냐? 네, 그렇죠. 예. 예.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82살 아닙니까? 예. 예. 이쯤 되면은 네. 뭔가 좀 내려놓고 네. 여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나이 같은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도 보면 말이죠.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주로 물려주잖아요. 참 그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예.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내려주기로. 내려주기. 아들한테. 모양입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은 아주 판이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H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리사무소가 포함된 조직적인 관리비 비리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김부선 아파트 조직적 난방비 비리는 없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신문을 보면 말이죠. 아파트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새고 있지만 난방 계량기 등의 파손, 고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뭇 상반돼 보이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전국 가구별 아파트 난방비 전수조사 중간 집계 결과 지금까지 난방 계량기 고장 파손이 3,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781만 가구에 대해서 난방기 계량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3,787대가 고장났고 11대는 훼손돼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신해철 씨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서울신문 8면을 보면은 수술 후에 복통을 호소하는 신해철 씨에게 병원장이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족들은 그 병원 원장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국과수 관계자의 말을 빌린 조선일보 10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신해철 씨의 심낭에 심장을 둘러싼 막이죠. 심낭에 구멍이 난 것은 위수술 때 생긴 것 같다. 위수술. 어디서 했습니까? 그 병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위수술 안 했다고 하지만 수술 흔적이 또렷이 나왔다. 예. 말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 병원이 말이죠. 중앙일보 일면을 보면은 2천억대 해군 납품 비리, 대령 출신 로비스트가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수억 받고 통영함, 음파 탐지기 등을 이렇게 알선했다는 거지요. 검찰이 해사 군피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 신청한 사실을 전하면서 묵비권을 강요한 그 민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강요했느냐 권유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민변 변호사들이 강요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글쎄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자기가 변호를 맡은 그 의뢰인에게 예. 다시 말하면 안 돼? 입 다물어야 돼? 이렇게 강요한다. 입 안 다물면 다시 가만 안 둘 거야? 이럴 변호사가 있나요? 나 당신 변호 그만두겠어? 예. 아니 변호사 그만둔다는 건 그걸 강요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잠시 후에 권영국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2면을 보면요. 배우 박혜진 씨의 봉사활동 내용이 실렸습니다. 박혜진 씨 놀랍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던 악플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 당신들 그 봉사 참여를 한다면 내가 소취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예. 참 굉장히 멋있는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총리님, 맨 위에 수배 중이라는 표현이 있고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을 연상시킵니다. 이 전단을 배포한 이하라는 작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무려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제명이 어이없게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건조물에 주인의 승낙 없이 침입해서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체적 사실을 표현한 게 없으니까 명예훼손죄는 아니고 모욕죄를 적용하자니 인격을 경멸하는 의사표시보다는 풍자와 해악의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성립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친고죄라서 대통령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지 내용을 대통령 모독이라 생각해서 처벌한 건데 정작 죄명은 건조물 침입죄. 전단지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물 침입 행위는 대통령 모독하고도 관계가 없죠. 게다가 총리 선거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총리님, 만약에 일반적인 광고 전단지였다면 경찰이 굳이 건조물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7시간이나 조사해서 입건했을까요? 일반적인 유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주인이 승낙 없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주인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고필하느라 참 애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향한 기본권이죠. 국회의원 기자회가 올해 2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가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순위 역시 180개 나라 중 57위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31위에 비해서 26개 단위나 추락한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평가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다는 응답을 한 장홍원 총리. 정 총리가 말한 표현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며칠 전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때는 규제할 만한 근거법이 있지는 못합니다. 근거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북전단 살포는 규제를 가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 안보 우려 따위는 신경 안 쓰고 표현의 자유를 숭상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용. 세월호 문제 때문에 세월호법 타결해달라 이렇게 전단 살포하려니까 막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거는 도심에서 그건 굉장히 국민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안전을 위협합니까? 파주나 연천에서 날리는 전단은 지금 그런 식의 말한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날아가다가 잘못 도로 위로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면 어떡하냐. 막았습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습니까? 총리 자신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현실. 어떻게 총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시면 원고를 주셔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 부총리에게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일방적으로 그걸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친 나라.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TV 방송을 시작하고 받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